안녕하십니까,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자동차의 역사를 일구오신 분들이 이제는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열정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 비해서 미군 차량의 폐 부품들을 조립해서 지프형 승용차도 버스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사망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분요, 이분을 수식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창의입니다.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발상, 창의적인 행동, 그것이 기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자동차사에는 지우고 싶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건배! 서울시내 모처에 하동환 자동차의 하동환 사장, 신진공업사의 김창원 사장, 이민우 부사장 등 자동차 관련 사업자들이 모였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말입니다. 이 대만 유룡 자동차 공장을 가보고 오셔서 박정희 의장한테 그러셨다는 겁니다. 의장님, 우리도 대만 정도의 자동차 공장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박 의장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당연하지, 임제. 우리도 반드시 그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그 말씀은 본인이 대통령을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분이야 국민들 잘 살게 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혁명을 했으니 혁명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할 겁니다. 국가 재건 최고회의 때 한 거 보세요. 경제개발 계획이다 뭐다 하면서 돈이 되는 사업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근데 김창호 사장님, 정말 그분이 나오시긴 나오시는 겁니까? 사장님, 김종필 부장이 당을 만든다면서 천지사방으로 왜 뛰어다니겠습니까? 다 그분 대통령 만들자고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하고 윤보선 후보가 맞붙으면 우리 자동차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굴 밀어야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사장님, 김재원 씨는요? 재원이? 김재원은 신진공업사 김창원 사장의 동생으로 형 김창원 사장과 함께 신진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늘 인천항에 닛산의 블루버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 좀 보러 갔어요. 그 완성차 400대 들여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닛산의 블루버드 P310 400대가 완성차 형식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인천항. 신진공업사의 김재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닛산의 블루버드를 구경하고 있었다. 이야, 잘 빠졌다. 누구슈? 신진공업사에서 나왔어요. 오늘 블루버드 들어온다고 해서 구경이나 하죠. 그래서 나도 을지로에서 자동차 부품상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눈이 호강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모델이잖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봐요. 미군에서 불화받은 낡고 낡은 중고차 엔진 소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차를 제대로 만들려면 뭐니 해도 엔진인데 아직 이렇다 할 기술이 없으니. 근데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 뭐가요? 그 새나라 자동차를 바치고 있는 든든한 백. 든든한 백이라뇨? 몰라요? 새나라 자동차가 받게 되는 각종 혜택. 혜택이요? 향후 5년간 자동차 부품 수입할 때 무관세, 자동차세 감면, 그리고 SKD 방식으로 수입. SKD 방식으로 말입니까?
SKD 방식. SKD는 세미 녹다운의 약자다. 반만 분해해서 들여온다는 얘기다. 오원철 전 경제수석은 자신의 저서에 SKD 방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미 녹다운 방식. 즉, 분해는 하되 조금만 분해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엔진은 미션까지 부착시킨 상태로 통째로 수입하고 차축이나 조향장치, 차체 정도만 분해해서 수입한다는 뜻이다. 결국 닛산의 블루버드, 즉 파랑새가 한국에 와서 새 나라로 둔갑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다. 새나라 자동차의 블루버드 수입으로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곳은 시발 자동차였다. 자동차 산업이 이미 발달한 일본과 이제 걸음마를 내딛는 한국은 비교 상대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시발 자동차의 최무성 사장, 그가 상공부를 찾았다. 국장님은요? 약속이... 아니,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 상공부가 죽이려고 작정한 시발 자동차 최무성이가 왔다고 전하셔. 시발 자동차 최무성 사장님이요? 바로 전화라고요. 밖이 소란스러웠던 탓일까? 상공부 이태현 국장이 자신의 방문을 열고 나왔다. 최 사장님, 국장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흥분을 하신 건 이해하겠는데 밖에서 이럴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죠. 시발자동차 최무성 사장과 상공부 이태현 국장이 마주 앉았다. 올 초 새나라 자동차가 닛산과 기술 제휴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 기술 제휴하면 한국 자동차 발달에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완전히 국산 자동차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상공부가 공정한 룰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첨단 기능을 갖춘 블루보드하고 성능 떨어지는 엔진에 이런저런 부속품 조립해서 수공업으로 만든 우리 자동차하고 경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요. 겨우 시작하는 자동차 산업. 정부에서 그 손을 잡고 이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걸음마 배우는 자식 내팽개치고 잘 뛰는 옆집에 데려온 꼴 아닙니까? 더군다나 SKD 방식이라뇨. 거의 완성품 들여와가지고 나사 몇 개 돌려서 판다는 게 SKD인데 이거는 그냥 완성차를 수입하는 꼴 아닙니까? 아니 대체 이런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SKD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진 않을 겁니다. 적정한 시점에 CKD 방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CKD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속품을 완전히 분해해서 들여와가지고 부품 공장에서 조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SKD 방식으로 덩어리째로 들여오는 것보다 완전한 분해품으로 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자동차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부품도 소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대체 새나라 자동차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 얼마나 힘센 사람이 있길래 그렇게 온갖 특혜를 다 몰아주냐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알아도 대답할 수가 없고요. 중앙정보부 김종필 부장이 뒤에 있습니까? 모릅니다. 중앙정보부가 제일교포 박노정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새나라 자동차 사업을 하게 해줬다는 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잘 모릅니다. 네, 알아도 대답 못하고요. 왜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기 저 높은 곳에서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들이 있었는지 내 모릅니다. 다만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정치적 이해 타산보다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을 먼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최 사장님도 마음을 크게 가지세요. 어차피 블루버드는 들어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익히고 국산화할 것인지, 일선에서 자동차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필요하면은 우리 상공부가 돕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뭡니까? 닛산의 블루버드, 이번에 들어오는 400대는 관광용이라고 했죠? 예, 그 차들 절대 택시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산 자동차 다 죽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는 믿고 싶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든 공무원이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 최선이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날 한국 경제를 건설하게 만든 힘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이면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어떤 작용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나라 자동차 사건은 1년 뒤인 1963년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빠친코 사건 등과 함께 중앙정보부 4대 의혹 사건의 하나가 됩니다. (1962년의) 어느 날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찾았다. 어서 와. 아니,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통화개혁안. 통화개혁안이요? 통화개혁안. 인자도 그랬잖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만 수준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그런데 그럴 요구 봐도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무슨 산업을 어떻게 일으키나? 그래서 화폐 개혁을 통해 그 자금을 마련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이번 통화개혁은 단순히 환을 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경제개발에 필요한 돈,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화개혁을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잘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외국에서 자금을 빌려와야 한다고. 인자도 알다시피 미국의 개발차관기금이나 IMF나 IBRD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가 그 정도신데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는 내년 대선을 잘 치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 (1962년) 어느 초여름 서울 시내. 택시! 택시! 아, 예. 예, 얼른 타세요. 아저씨 말고요. 전 다른 택시 탈 건데요. 다른 택시요? 시발 택시 말고 서울 장안에 뭔 택시가 있다고 그러세요? 예, 얼른 타세요. 아니에요. 블루버드 택시요. 블루버드는 택시 없어요. 그럼 저기 저 차는 뭐예요? 아저씨 뒤에 기다리고 있는 저 차요. 예? 아니, 저거 블루버드인데, 블루버드는 택시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1962년 봄에 있었던 아시아 영화제를 계기로 관광용으로만 사용하기로 되었던 블루버드가 택시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출연 박정희, 김영민, 김종필, 김정호, 최무성, 김두용, 김창원, 윤호, 이민우, 최현철, 하동환, 권도일, 이태현, 박상훈, 김재원, 권창욱, 관계자 조현철, 택시기사 백경훈, 여직원 선은혜, 여자 강규리, 낭독 김동하.